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미국 시장 보시고서 오늘 좀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약간 아쉬운 장 초반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의 핵심 포인트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리가 1920선 자리입니다. 이제 1920을 언급해드린 시점은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어갔는데요. 한 달이 지금 다 돼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1840에서 1920 넘어가면서 제가 1920 이후부터는 시장이 이제 쉽게 좀 못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밸류 부담을 좀 느끼는 자리. 그래서 PER이 지금 16배, 17배까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현금 관리가 반드시 저는 계속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현금이라는 거를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락할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호재 나오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가지고 왠지 또 주식을 살 것 같고 막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를 이제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죠?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이 1440까지 가는 데 있어서 2200선에서 1440까지 가는데 친절하게 나 이제 조만간 폭락할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현금만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 전에 이렇게 버티는 구간들을 항상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당시에 강했던 주식의 현재가 흐름을 보고서 올라가는 주식이 좋고 떨어지는 주식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뭐 떨어지면은 또 이제 나쁜 거고요.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괜찮은 그런 식으로 결과론적인 거에 대해서만 이제 해석을 한다 이거죠. 본질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현금 관리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1920에서 위쪽으로는 2020선 초반까지는 열려있기는 해요. 코스피 지수 기준을 보면은 2000 초반까지 열리기는 하는데, 근데 반대로 또 1800대 초반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 애매할 때 그 패가 나한테 유리하면, 그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얘기는 승부를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면 승부를 안 보면 되죠. 그럼 적어도 잃지는 않거든요. 애매한 자리에서 따라가면 고점에 물리는 거고, 애매한 자리에서 그냥 뭐 전량 다 뭐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은 올라갔었을 경우에는 또 반대로 수익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관리 측면을 되게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920권 이상에서는 계속적인 현금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한 달 전부터 드리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수 굉장히 지금 실전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도하고 나서 더 간 바이오 제약도 있는데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수익 반드시 좀 병행하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편입을 좀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제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 많이 비교해드렸었거든요.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돼 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게 이제 코스닥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 코스피 하지 말고 코스닥을 좀 하셔라. 이런 거는 이제 제가 4월 초부터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드렸단 말이에요. 경기 민감주 섹터,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적, 수혜주를 좀 구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코스닥 레버리지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갇혀져 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동학개미운동 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지 수익을 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요때 여러분들한테 매도해드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이쪽 거래하지 말자라는 계속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큰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 복구를 좀 하신 분들은 그 복구를 지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복구했던 걸 또 지켜야 그 다음 공격 또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지금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만 전 단기 가열이 분명히 발생됐다라 보고 있고, 어제 이제 CJN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도 막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빌려드 관련돼서 뭐 파미세 같은 이런 주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넥신도 이제 한 번에 좀 쳤다가 오늘 좀 조정 흐름이 나오죠. 이런 거 이제 함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재료가 노출된 시점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저는 제일 필요한 게 저는 현금이라고 보고 있고, 현금만큼 지금 굳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원유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유 관련된 이 매수 공략은 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으로는 코스피 1920선 부근에서 횡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이제 종목장이라고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세부적으로 좀 눈에 띄는 특징들 몇 가지만 압축해 주세요. 네. 그냥 저는 첫 번째가 현금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현금도 주식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은 가감하게 승부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관점은 동일하다는 얘기고 지금 신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로 보면 그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 상품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유가 관련된 ETF 상품이나 그다음에 이제 ETN 상품 관련되어서 이 당원물 위주로 추종하고 있는 상품이 있고요. 아니면은 좀 12월물 위주로 추종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월물 같은 경우에는 27.37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서 이슈가 됐었던 게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최근 월물이죠. 물론 이제 5월물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6월물이 이제 당월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줄라이 7월물이 27.7달러죠. 그 다음에 어거스트 이제 8월물이 28.4달러. 그 다음에 september가 29.17달러. 옥토버가 29.76달러. 노벰버가 30.36달러. 디셈버가 30.91달러. 이거 보게 되면 27.37달러하고 30.91달러가 이 스프레이드 차이가 대략 얼마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냐면은 약 3.6달러 정도 나오고 있죠. 이게 14달러까지 벌어졌었어요. 요번에 오면서 이 원유 관련된 상품이 한번 크게 이제 시장에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14달러까지 갔었던 게 지금 3.6달러까지 축소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내년도가 아니라 이제 다음 달부터 아시아나항공 국제 노선 이제 일부 다시 재개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유럽에 있는 공장도 뭐 전세적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일부 재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수요 측면에서는 살아나고 있거나 아니면 최악에서 벗어나는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최악에서 벗어나는 거,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요번에 공급 측면에서 잘 보게 되면은 공급을 주도했었던 게 이제 사우디나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나 그다음에 이제 셀가스 업체인데 요번에 헤지펀드들의 어떤 완승 이후에 셀가스 업체들이 지금 파산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원유 생산하는 게 대충 이제 1000만 배럴에서 한 1200만 배럴 왔다 갔다 하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한 1100만 배럴에서 한 1300만 배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한 1100에서 한 1000만 배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세 국가가 한 3500만 배럴 정도를 전 세계에서 이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한 35% 정도 되는 거죠. 전 세계는 1억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달러에서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10달러에서 한 15달러 정도에서는 그 정도 버틸 수 있고. 근데 셀가스 업체는 마지노선이 진짜 기술력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35달러 수준 이상입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평균치는 40달러, 45달러 이상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셀가스 업체들이 이번 구간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10달러에서 이제 15달러, 그 다음에 20달러, 25달러 가는 기간 동안에 유가는 올라왔지만 이 사람들의 생산 단가가 워낙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금 파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지금 대형 셀가스 업체들도 연속으로 좀 파산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자연 감산이 되는 겁니다. 자연.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미국에 있는 셀가스 업체들이 점점 이제 망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는 생산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요는 전혀 살아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급만 줄이려고 했는데, 이 공급의 양이 줄이려고 하는 게 턱없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지금 5월 달에서 6월 달 2달 동안 970만 배럴 정도 줄이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한 1억 배럴 정도 되니까, 이번에 수요 감소에 의한 타격이 3천만 배럴 이상이 지금 감소가 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배럴에 대한 수요가 날아가 버렸는데, 여기서 970만 배럴을 감산을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 감소 폭이 워낙 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걸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연 파산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파산이 되면서, 이게 4월 달부터 됐으니까 지금 이제 한 1개월 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2개월 못 버텨요. 왜냐면은 이제 대형 이 컨테이너 이 VLCC 요거 하나 빌리는데, 하루 빌리는데 하루 하는데 이게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중견 셀가스 업체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형 이 셀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유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35달러 미만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적자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 감산 때문에 970만 배럴이지만 더 큰 폭으로 감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이 전기 업체들의 공장이 다 문 닫으면서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재개라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전처럼 뭐 완벽하게 나타나는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뭐 마이너스 이런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일스 업체들이 점점 파산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공급에 대한 감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요는 그래도 더 그나마 나은 형태로 가게 되니까 반등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상품이 그나마 저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보게 되면 12월물 추종하고 있는 게 당월물 추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삼성 코덱스인데, 이거는 이제 당월물 비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울물로 이제 뭐 15% 이렇게 10%씩 나눠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이거는 이제 12월물을 좀 추종하고 있는 상품인데, 저는 좀 타이거 쪽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